주말 사이 가장 뜨거운 이슈는 대북 전단 살포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 탈북자 단체가 북한의 인권 상황, 1인 독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담아서 대북 전단을 띄워 북으로 날려보냈죠. 그러자 북한에서는 날아가는 대북 전단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요. 그 총탄이 우리 민간인 거주 지역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모처럼 화해 분위기이던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일부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이제는 제재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선택인데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눕니다. 토론하기 시간이 길지 않은데요. 되는 데까지 얘기를 진행해보죠. 먼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나와 계세요. 하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익표 의원도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홍익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제재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이 전단 살포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시각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먼저 하태경 의원님. 이제 탈북자들이 주로 하는데요. 예. 이제 그분들은 이제 북한 인권과 민주화 운동 차원에서 외부에 진실을 알린다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진실을 알린다는 목적. 예, 그래서 특히 북한이 인터넷도 안 되고 사실 북한이 인터넷이 되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어허. 그래서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전단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꾸 무력 공격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자국 내 인터넷을 허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삐라 사람 아무도 없죠. 예, 그럼 진실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가능한 일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국제사회에서도 예. 이건 북한 인권 민주화운동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도 아니고 자. 국내법 위반도 아니고 그런 상황. 홍익표 의원께서는 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중단돼야 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풍선을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충청도에서 서울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예. 그 고도의 그 군사적 소위 말해서 물리력이 집중돼 있는 휴전선을 넘나드는 거거든요. 예. 이미 그래서 이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2004년 6월에 남북이 2차 장성급 회담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 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의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이게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하나 더 나가서 국민의 안전에도 위험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무리 북한에게 뭘 전달한다면 북한에게 전달하는 수단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예. 실제로 상당히 뿌리는 전단 중에 10%도 채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이거에 대한 분석인데. 그러니까 진실을 알린다라는 목적에도 크게 지금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도 도움이 안 되고.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도 거기에 남북 간에 화해 협력한다면서 전단 살포하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의원의 이 행동 자체에 대한 시각을 지금 확인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 와중에도 정부가 나서서 제재하진 않았습니다. 민간의 영역으로 놔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북 총격전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 나오는데요. 하태경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공권력으로 아예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이러면 못 부리겠죠. 예. 근데 이제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국이 민주화 운동 탄압국으로 오명을 입게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 거의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거의 중국이나 아니면 이제 과거 유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 민주주의 사회 앞으로 전진하는 과정 중에 시험인데 이런 북한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들여 쌓은 가치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 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은요. 예. 유신 시절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단시키면 그렇죠. 민주화 탄압이다. 최악의 우리가 그 사람들 감옥에 넣는다고 합시다. 예. 그분들은 무기징역 살리는지 사형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얼마 살고 풀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분들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처럼 총칼로 짓밟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경우에 피해는 오로지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반발해서 더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 단체분들은 오히려 더 지금 만약 다른 단체들도 안 하는 단체들도 일어나가지고 이게 왜 나쁜 일이냐,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일인데. 민주화인데, 민주주의인데. 그렇죠. 그리고
남북 간에 합의했다는 거는 서로 근거 없는 비방 중상 정부 간에 하지 말자는 것이지. 예. 이 단체들이 뭐 대부분의 단체들은 진실을 알립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심리전 차원에서. 예, 예. 그건 저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거는 좀 스스로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을 걱정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전을 조심시킬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 원하는 것도 하고 북한의 도발의 빌미를 안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북한의 원점 타격이 불가능합니다. 어디서 뿌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북전단 살포한다는 얘기를 우리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뿌려라. 그 민간단체들. 그리고 주간에 안 뿌리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분야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정부가 막느냐? 그러면 민주화 운동 탄압이다.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몇 가지 그 사실관계나 이렇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우선 유신 시절에 또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 우리가 그 민자 운동할 때는 정부로부터 지원받거나 정부로부터 좋은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부로부터 감옥에 가거나 구속영장 받았죠. 근데 지금 현재 그 대북 지원단체 이런 그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 상당 부분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북 지원단체 대북 지원 형태 속에서 통일부로부터 통일부 또는 여러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이게 과연 공익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이에요. 어떠한 그 사회적 행위가 있었을 때 그 사회적 행위가 어떤 그 사회 전체의 공익과 국민의 안전, 그다음에 국가의 안위와 관련해서 부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법의 적용을 받거나 그렇지 않거나 해야 되는 것이죠. 아하. 물론 저는 하태경 의원 말 맞거나 무조건 법으로 구속하고 감옥에 끌고 가고 이런 걸 해달라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처음에는 그런 사회적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 안위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안전에 부합하지 않으면 권고하고요. 권고해서 되지 않을 때는 국회가 나서서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고 밤에 비공개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 밤에 하면 그 북한이 포탄 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뭐 한밤중에 그 연천 지역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은 그 북으로부터 그 포탄 맞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들은 더 불안한 거죠. 지금 연천 지역 주민들은 거기 그 전단 살포하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트랙터로 막고 이런 일이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난번 의정부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던 게 있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안전, 안위에까지도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의 이 대북전단 살포라는 것이 과연 정말 민주화 운동이냐 이런 의문 제기예요. 하태경 의원님 어떠십니까? 두세 가지만 일단 사실관계 정부가 예산 지원을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홍익표 의원이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수도 있는. 홍 의원님 잘못하신 건가요? 정부가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부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끝낼게요. 예, 먼저 그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정부 예산 지원을 반대하는데 하지 않고 있고 이거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시고 하는 말씀 같고 굉장히 큰일 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단체들이 말입니다.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한다고 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규제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단체들이 공격의 빌미를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 모르면은 북한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간에 뿌리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지 안 뿌리는지 북한이 모르는데 어떻게 공격을 한단 말입니까? 북한 모르게 살짝 뿌리면 우리 국익에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을 만약에 밤에 뿌리는데 한다, 안 보이는데 한다. 이러면은 한국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하 의원님 몰래 가서 뿌리면은 총격은 안 하더라도 어쨌든 나중에 날이 밝으면 알게 되니까 비난의 상당히 거세지고 알고 공격을 하는 거는 선전포고죠. 이거는 대한민국에 존엄을 걸고 이거는 공격을 해야죠. 우리가 맞서야죠. 그 정도.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북한이 아무 때나 이거 빌미로 공격을 한다는 거는 선전포고고 대한민국 이건 천안함이나 연평도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삐라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협박에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너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남남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주민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도 해법이 민간 단체가 자율적으로 지금 한 열 몇 개 삐라 뿌리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뭐 공동으로 성명을 내서 북한의 공격에 빌미를 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걸 선언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풀어갈 시기가 됐어요. 우리가 후진국도 아니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공권력을 동원한다. 지금 시절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밤에 몰래 뿌리면은 공격은 안 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국익하고도 우리 국민들 안전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고 아무리 막아도 이 사람들은 계속 뿌릴 거기 때문에 중단시켜봤자 소용없다. 홍익표 의원님 어떠세요? 예, 아까 사실관계 좀 바로 잡는 게요. 네. 그 대북전단 자체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물론 예. 그 중에는 전혀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도 있고요. 예. 또 일부는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단 자체로 정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쨌든 포괄적으로 이러한 관련 그 단체들이 일정 부분 어떤 행사나 어떤 사업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홍 의원님 구체적인 단체를 지명해 주세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모든 단체에 대한 명령.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삐라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정정은 하셨어요. 예. 어떤 단체는 지원하는 자,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이슈는 아니니까요. 핵심 주제는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니까 단체 이름을 이야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홍 의원님? 홍 의원님 이어가시죠. 예. 단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제가 되죠. 얘기 좀 하게 좀 해주세요, 하 의원님. 여기서 시간이 길지는 않으니까요. 홍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허드리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분단 국가의 국민들은 분단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지도자와 정치인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들이 분단을 사회 분열로 악화시킬 것이고 그 기반 위에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유지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딱 우리 현실에 딱 맞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일단은 불필요한 대북전단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적 사회에서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 하자고 그러고 그다음에 총리하고 북측의 주요 인사 3명이 내려와서 우리 측 남측의 안보 관계자하고 회담까지 해놓고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하태경 의원 얘기한 것처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우선 상책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만 그러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내고 제시하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야간에 하면은 안 한다. 그거는 정부 너무 아니한 거죠. 아니한 생각이다. 누가 보증을 할 겁니까? 예. 야간에 떨어지면은 하태경 의원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면 정부 여당이 책임지실 겁니까?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어떤 포탈의 위협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걸 방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멀리 봤을 때 남북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막는 게 맞겠다라는 게 홍 의원 말씀이세요. 하 의원님, 남북 관계에 크게 봤을 때 도움 안 된다. 예.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민간 단체를 최대한 자제를 해서 걱정을 덜어드려야 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이런 활동이 오래 갈 수는 없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또 반성해야 될 거는 그동안 너무 요란하게 뿌렸어요. 언론에 알리고. 실제로 한 2, 3일 전에 언론에 알리고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삐라는 북한으로 잘 안 넘어가요.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단체들은 지금도 조용히 뿌리고 있어요. 바람 방향을 찾아서. 그런 단체를 강제로 중지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남북 주민들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삐라 뿌리는 단체들은 남북 주민들 간의 화해 협력에는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북한은 자꾸 거짓을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체들은 진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 협력이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남북 통일에 도움이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화해 협력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걱정을 어떻게 최대한 연천 주민들 덜어드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걸 막을 방법이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하 의원님. 저도 그건 논의할 용의가 충분히 있는데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 자, 남북관계 통일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아니라는 입장 이렇게 여러분 갈립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듣고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요? 오늘 짧은 인터뷰 두 분 뜨겁게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